네,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설레이는 시기죠. 새 회계연도가 시작이 됐고, 저는 무엇보다 더 설레이는 건 이제 저희가 사실 정식 이 시스템을 이제 다시 돌리기 시작한 게 오늘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때 어쨌든 보완을 해서 하긴 했지만, 저희가 예전에 해오던 그 시스템을 제대로는 계속 진행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이 됐고, 그리고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 원팀이 이제 시스템을 완전 정비해서 이렇게 이제 3개월 코스로 계속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제부터 들어가는 그 첫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회계연도도 시작됐고 시스템이 새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뭔가 출발이 이제 여러 가지로 함께 되는 시점이라서 더 설레이는 마음이고, 저는 또 강의를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설레이는 데다가 막 긴장감까지 되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어, 어쨌든 그런 마음 가지고 저도 한번 이 시간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사장님이 굉장히 이제 앞에 아마 쉽다 쉽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나는 쉽게 안 느껴지거든요. 처음에 제가 미팅 나와서 성공한 분들이 뭐 아메이 이렇게 비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와 닿질 않았어요. 아, 뭐가 막연하게 느껴지고, 나는 나가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어, 거절하고, 뭔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아멘을 자꾸 쉽다 그러지? 그래서 쉽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쉬울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제 몸을 갖다 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어떤 시스템인데요. MBS라고 해서 너츠 앤 볼트 스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 대학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하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게 학교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라는 거는 거기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뭔가 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배우는 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한글 되게 쉽게 느껴져 이러고 들어가서 배운 기억이 별로 저는 없어요. 일단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어느 순간 제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정도는 하고 한글 정도는 쓰고 읽고 한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라면 제가 뭐 혼자서 열심히 배운 게 아니라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쭉 진행하니까 뭐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어쩐지 기억도 없는데 어쨌든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한글 정도는 떼고 덧셈 뺄셈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들어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가 되는 거. 그게 이제 아메이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 한글 막 모르겠고 숫자는 더 몰라갖고 덧셈 뺄셈 너무 못하겠고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일수록 어느 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시스템. 그래서 3개월 코스로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MBS 1, MBS 2,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제품 관련되는 특강들로 이렇게 구성되는 3개월이 계속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성공대학은 증명된 시스템이라는 거죠. 증명된 시스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게 아니고 이 과정이나 이 코스를 통해서 수많은 성공자들이 나왔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아메이가 굉장히 잘 되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이 다른 어느 나라 아메이보다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만드는 걸 되게 잘하나 봐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사람들과 이렇게 면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는 구조가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인구 밀집도가 좋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증명이 돼서 다른 나라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배우러도 오는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목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은 뭐냐라면 그냥 어, 완주예요, 완주. 그러니까 어, 우리가 학교를 들어가면 뭐 언제까지 한글을 배워야지, 언제까지 내가 뭐 덧셈 뺄셈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학교를 들어가면. 그러면 중간에 나 다 배웠으니까 그만 다닐래요.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주라는 게 그러니까 나의 성공할 때까지 계속 이제 한다는 거고, 모든 세상의 성공은 다 그래요. 성공의 8알은 일단 출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어. 그럼 일단 그곳에 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존재를 해야 되고, 내가 좀 글을 배우고 싶어. 그런데 학교를 안 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을 좀 해보고 싶어, 아메이를 통해서 잘해보고 싶어 그러면 일단 이곳에 나오는 거죠. 줌에 접속하는 거죠. 그래서 어, 두 번째 목적은 다음 사람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 3개월 정도 되는 시스템을 계속 체계적으로 배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이걸 누구한테 막 얘기하고 싶어지고, 아니면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상황이 되면 제품을 얘기하고 있고, 누가 답답하다고 그러면 아메이라는 새로운 비전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한번 알아봐라고 나도 모르게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곳에 계속 나와 있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얘기를 하게 돼.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지날 때쯤 되면 누군가가 이 비즈니스에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또 따라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놀라운 성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동사형 succeed는 성공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계승하다는 말이 훨씬 사실은 더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큰 성공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한 번의 성공으로 딱 끝나고 단발성이다 이런 거는, 내가 마찬가지 나도 어떻게 뭘 열심히 해갖고 한 번 이렇게 단발적으로 뭘 이루어냈어, 이러는 건 진짜 큰 성공이라고 안 하고요. 진짜 큰 성공은 계속 그게 이어지고 연결되고 또 다음 사람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계승된다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MBS 과정이 내가 3개월 정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3개월 지나면 또 누군가가 그걸 이어받고 또 그 사람이 들어와서 또 누군가에게 이어주고, 계속 그렇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게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문을 안 닫는 이유는 졸업을 하면 새 학년이 또 들어오거든요. 새 학생들이 들어와서 계속 그렇게 하면 그 학교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도 배우고 글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지혜를 거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시스템이 새로 시작이 됐으니까 MBS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일단은 이 코스를 완주하겠다 이 생각을 첫 번째 가지시고, 그러면 끝날 때쯤 되면 자연스럽게 또 누군가가 이곳에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게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얘기하면 꿈 얘기예요. 꿈. 제가 사업 시작할 때 꿈 얘기 들으면 약간 생소했었어요. 뭐지? 나 사업하는 데 왔는데 왜 꿈 얘기를 하지? 뭐지? 이제 그때는 생소했었는데요. 요즘은 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은 좀 식상해. 예전에는 생소하던 게 지금 식상한 느낌이라는 거죠, 꿈이. 근데 실제로 꿈의 위력이나 꿈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많은 사람들이 식상할 정도로 들어봤다고는 그러는데, 꿈의 위력이나 꿈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또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꿈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 꿈을 동력 삼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꿈을 왜 가져야 되냐? 그러면 그럼 저는 딱 그래요.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잘 산다는 거는 다른 사람보다 잘 살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남들이 정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도 잘 사는 거고, 요즘은 그냥 내가 걱정, 근심 없이 그냥 무탈하게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좋겠다. 그것도 성공이라고 저는 봐요. 그것도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뭘 크게 이루는 것도 잘 사는 거고, 무탈하게 사는 것도 잘 사는 거다. 뭘 하기 위해서도 어쨌든 꿈은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꿈에 맞는 도구를 선택을 해요. 근데 이게 꿈은 있는데 도구는 그 꿈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도구를 갖고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나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게 꿈이야. 그런데 축구는 안 하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해. 이건 이제 꿈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막 피아니스트를 보고 반했대. 자기가 피아니스트가 될 거라는데 피아노는 안 치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러만 다녀. 이러는 거죠. 꿈에 맞는, 꿈이 진짜 꿈이 확 들어오면요, 꿈에 맞는 도구를 끊임없이 찾고 그 꿈에 맞는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요. 저는 그게 꿈이었는지 뭔지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대단한 꿈이었었어요. 그러니까 40대 중반쯤 돼서 일 안 하고 자유롭게 살겠다. 이게 제 그 삶의 나름의 목표였어요. 꿈 같은 얘기죠. 40대 중반에 모든 걸 해결하고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꿈 같은 삶이죠. 저는 그거를 꿈인지 모르고 일단 그걸 품고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저에게는 간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짧게 하고
제가 일찍 20대 때 내 개인 사업을 시작했던 이유도 제 꿈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는 도구를 직장을 다녀갖고 그게 안 되겠다는 게 뻔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사업을 해야 되겠고 내 일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선택을 한 거죠. 처음에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때 이제 직장 들어가서 막 이제 막 사회에 적응하고 회사 일을 조금 배울 만한 2년 딱 지났을 때 제가 나와서 내 사업을 시작을 했다니까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러면 그때는 꿈이라는 정의는 몰랐었지만 그게 제가 그런 게 간절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일을 막 열심히 하다가 아메이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열심히 했는데 한 7년, 8년 정도 지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이걸 해서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보다 조금 결과는 좋은데 수입은 더 많고 나름 그래도 내 사업이니까 조금 뭔가 그래도 괜찮다고는 느낌은 오는데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자유롭게 살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한계가 딱 느껴지잖아요. 그 일을 해보면. 그럴 때 아메이를 딱 들으니까 아, 여기서 제시하는 플랜대로라면 그게 가능하잖아요. 무조건.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근데 그래서 아메이를 또 제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꿈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뭐 성공 확률이 얼마냐,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냐, 이런 거 갖고 선택을 하진 않아요. 그 가능성이 조금만 보이면 선택을 해요. 제가 컴퓨터 사업, IT 사업을 시작할 때도 성공 확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직장 다니는 걸로는 내가 원하는 삶을 못 사니까 그 일에 도전을 한 거죠. 확률 뭐 얼마나 가지고 제가 시작했어요.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가 제시하는 플랜이 내가 찾던 그런 비전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뭐 쉽냐 어렵냐 뭐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았고 이거 뭐 얼마나 이게 성공 확률이 높냐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가능성이 작게라도 있으면 내가 해보자 이렇게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진짜 들어온 사람은 꿈에 맞는 행동을 해요. 그 매 꿈을 외치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야. 우리 아이들 그러잖아요. 자기는 뭐 뭘 해갖고 막 뭐 이렇게 열심히 막 해갖고 엄마를 뭐 효도하고 호강시켜 드리고 막 제가 막 이렇게 해갖고 말은 막 진짜 막 청산유수야. 그런데 행동하는 거 보면 그 꼬라지 해갖고는 그 꿈이 안 이루어질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실제로 외치는 것과 실제로 자기가 꿈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행동하고 안 맞아.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 실제로 그런 거를 막 이렇게 바래.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그런 걸 바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살고 싶은 얘기는 많이 해. 근데 살아가는 모습은 그것과 다르게 살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대개 사람들이 못 사는 거거든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러면 간절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이제 갈 것인가,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꿈 정의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꿈은 성공의 핵심 요소더라. 그러니까 모든 성공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 마음속에 간절한 뭔가가 있더라. 그게 크기가 크던 작던 간에 어쨌든 그 꿈이 그 사람을 거기까지 끌고 온 거야.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꿈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공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 요즘은 생존의 아주 기본 요소더라. 그러니까 꿈 없이 살면 제대로 이게 생존을 해내기도 쉽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 갖고는 그냥 열심히 근면성실하게만 살면 뭐 밥은 먹고 살겠지. 요즘은 약간 애매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어, 일하는 시간이나 일하는 노동력이 아웃풋하고 연결될 때, 그 내가 하루에 밭을 얼마만큼 가느냐가 결국은 그 사람의 결과와 연결될 때는 남들 칠 때 밭을 더 열심히 갈고 남들이 끝낼 때 나는 1시간, 2시간이라도 더 밭을 갈았어. 그럼 그 사람이 소출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남들 칠 때 인형 눈을 더 붙였어.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더 많이 돌아오는 게 그런 산업화 시대의 시스템이었다니까요. 누구보다 더 많은 결과를 내면 되는 거야. 그거는 곧 시간과 노동력, 에너지가 비례했었거든요. 어느 순간까지는. 근데 지금은 그게 비례하는 시대가 아니야. 인형 눈 열심히 붙인다고 밭을 남들보다 더 많이 밤새 간다고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게 다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갖고 안 된다 그러면 방향을 잘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글이 다 깨지네요. 어쨌든 이해하고 보세요. 폰트가 안 맞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은 뭘 하더라도 서바이벌 뭐 이렇게 경연 이런 거 하더라도 실력은 거기가 거긴데, 거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끔 감정을 어필하는 사람들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여기 이렇게 했고 지금까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내가 노래 연습을 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감격스럽게 섰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노래를 완전히 잘하는 사람보다 얘가 그런 꿈이 어필이 되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면 완전히 잘하는 사람보다 얘가 이 일반 사람들의 지지를 더 얻어서 이 사람이 1등을 하는, 그게 요즘의 추세잖아요. 그래서 정보화 시대 다음은 어떤 시대가 오냐 그러면 꿈과 상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 끝에 와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오겠죠. 그러면 꿈과 상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그때는 올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류의 중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의 핵심 요소 중에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지금 사실은 부족한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분명한 꿈은 방황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방황이 내가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방황이라고 안 하고요. 다른 방향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뭔가 목표를 못 찾아서 그렇게 가는 걸 방황이라고 보면,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들이 현대인에 너무 많아요.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아. 다 방황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고요. 방황하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뚜렷한 목표 지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또 다른 옆에서 뭔가가 또 나타나면 그쪽을 또 통해서 또 열심히 살고요. 그래서 꿈이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잖아요. 그거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주는 거예요. 낭비를 안 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절약해주고 내가 쓸데없는 곳에다가 뭔가 정열을 쏟는 그 시간을 다 줄여주는 게 꿈의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는 열심히 산 시간보다 꿈을 가지고 산 시간이 내 인생을 바꿔줬어요. 직장 생활 정말 열심히 했고요. 내 사업할 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열심히 내 사업을 했어요. 뭐 밤새 일하고 이러는 거는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런 일반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둘이서 하는 일을 나는 혼자서 해야 된다라고 보면, 다른 사람들이 퇴근할 때 저는 밤을 새서 일을 해야 돼요. 그걸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했었다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죠. 7년, 8년 내 사업을 가지고. 그래서 그래도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결과를 계속 이렇게 좀 얻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거 갖고는 제가 원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아메이를 알고 아메이에서 꿈을 배우고 이런 방향을 정해놓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이런 MBS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정해놓고 산 시간, 그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꿔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거 말고 꿈을 가지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를 저는 제 삶을 통해서 이제 확실하게 느끼죠. 그래서 꿈의 첫 느낌은 약간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꿈 얘기하면 가슴 막 설레요. 나도 그 꿈을 좀 이룰 수 있겠다? 희망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막 더 좋은 나를 위해서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야지. 이건 다 첫 느낌이에요. 이 첫 느낌이 여기서 끝나, 거의. 이 다음 느낌은 외로움이에요, 꿈은. 요렇게, 여기 있죠. 여기 혼자 가잖아요, 요 사람. 왜 그러냐면 진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요. 저도 그랬어요. 야, 그럼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레요 이러면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딴 생각하는 줄 알고 막 내가 지금 설레 요즘 꿈 때문에. 그러면 야, 정신 차려.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 저쪽으로 가니까 내가 이쪽으로 혼자 가는 느낌이, 사람들이 근데 정말 그 견디기 힘든 감정이 뭐냐 그러면 외로움이거든요. 이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첫 느낌은 너무 좋았는데 이 다음 느낌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니까 아, 뭐 여기서 그렇다고 막 결과가 막 잘 나오고 그러면 저기를 꿋꿋하게 가겠는데 그건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 외로움에다가 뭔가 내 기대만큼 안 된다는 여러 가지가 감정적으로 복합되기 때문에 많이 주저앉아요. 그래서 꿈을 가로막는 것은 그러니까 시련이 아니라 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막 어려움이 와서 꿈을 접고 막 계속 실패하니까 내가 꿈을 내려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심리적인 안정, 정서적인 안정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막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는 거를 못 견디하니까 안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성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뤄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저 첫 느낌은 약간 맛본 사람들이 좀 있어. 근데 저 다음 느낌에서 다 장벽이 걸리고요. 성취까지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의 필요성은, 그러니까 성공에 시작할 때도 꿈이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도 꿈이 간절했던 사람은 바로 시작을 해요. 근데 하다 보면 이게 또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시작, 이게 다 지금 안 맞고 있어요. 뭔가 지금 화살표 이런 게 나름대로 잘 시나리오를 정했는데 여기 지금 컴퓨터에 있는 폰트하고 제 컴퓨터에 있는 폰트하고 안 맞아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하고 들으세요.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기회를 줘도 꿈이 있는 사람은 바로 반응을 해요. 왜? 마음속에서 그게 내가 막 머리로 계산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게 그 느낌적으로 딸려가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어떻게 아메이 비전을 봤을까, 내가? 이렇게 약간은 그런 거 되게 따지기 좋아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의 성향이거든요, 저도. 그래서 내가 아메이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감정적으로 되게 힘들어 할 거라는 걸 아는데, 내가 그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요소를 아메이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아메이를 했을까? 보면요. 내가 마음속에서 그게 있어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뭔가가 가슴에 있었던 게 정확하지는 몰랐지만 그게 꿈이었다고 보면 그 꿈 때문에 저는 시작을 했죠. 그리고 뭔가 내 마음대로 되진 않았지만 계속 했고요. 결국은 어느 정도는 완성 단계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계획은 이렇게 좀 평탄한, 저기까지만 가면 돼. 열심히 내가. 그래도 자전거 페달은 밟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실제로 현실은 이제 저 아래와 같은 거죠. 그냥 평탄한 길이면 내가 인내만 가지고 꾸준하게 가면 되는데,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떤 과정들이 계속 벌어져요. 그럼 아메이뿐만 아니라 인생이 그렇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꿈이 있는 사람들은 저걸 이겨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꿈이 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뭐 이러는 거예요. 첫 번째 이렇게 우리가 그 뭔가 장애 같은 게 오는 게 뭐냐면 거절이에요, 반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저도. 제가 관계를 중시하는 타입이니까 내가 뭘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거절을 했다 그러면, 그거 막 전전긍긍하던 성향이란 말이죠. 그 반대가 너무 가슴에 남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상처가 되고, 이러는 사람 성향이었어요. 거기서, 야, 내가 굳이 막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또 약간 왕따 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그래도 내가 모임을 하면 항상 뭐 그 이런 거 하고 모임을 주도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느 순간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나는 왜 안 불러냐면 넌 어차피 거기 쭈그리고 앉아서 강의나 듣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표현도 너무 자존심 상하고 잘 앉아서 강의를 들었지 난 쭈그리고 앉아서 듣지는 않았다는 거야. 왜 표현을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긁는 거죠. 왕따 당하는 느낌도 너무 견디기 힘든데 그런 취급 당하는 거는 더 싫고 근데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내가 아메이를 계속 해야 되나 그거잖아요. 못 견디겠는 거죠. 근데 다시 그걸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 다시 그 꿈을 내려놓고 40대 중반에 자유롭게 살겠다는 그 인생의 목표도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는 너무 마음에 안 담아두는 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아메이를 잘 몰라. 첫 번째 몰라서 하는 거절에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고 저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고 더 모르는 건 뭐냐 그러면 나의 미래에 대해서 그 사람은 몰라요. 내가 40대 중반에 아메이를 통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30대 중반에 나를 그렇게 반대했던 내 친구들이 그걸 알았으면 내 가족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 그 가족 친구들이 그걸 알았다면 반대를 했을까요? 대개는 응원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내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아메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도전의 가장 큰 적은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조언이다. 이건 진짜 뭘 좀 해보려고 하면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
다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계속 거절을 받는다는 건 제가 아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서 내가 벗어났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진 거지. 왜? 나는 그 레드 오션에서 벗어나서 블루 오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좀 이게 이제 차별이 거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일단 간격이 벌어져야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다 보면 삶이 조금씩 그 사람들과 더 달라지고, 많이 가다 보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절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평범하고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니까 아주 좋은 사인이죠. 그리고 진짜 거절을 두려워하라. 그런 거절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 하게 되는 거.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거. 너 뭐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대개의 경우 내가 뭘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갖는 것도 거절당하는 거고요. 내가 뭘 자녀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또 뭘 안 되는 것도 대개 경우 경제적인 어떤 바탕에 그게 요인이 거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속상해야지. 뭐 아메이 제품 써보라는데 안 써, 이러는 걸 갖고 속상해해요. 내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그건 안 된다고 거절을 엄청 많이 받고 살잖아요, 솔직히 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냥 뭐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대개 또 이런 성향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제 주위에 제 친구들도 보면 그냥 하향 평준화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이제 두려워하는 게 있죠. 제가 정말 저렇게 말한 대로 저렇게 해서 성공을 해서 일찍 일로부터 은퇴하고 자유롭게 살면서 여행 다니고 그렇게 막 하면서 살면 배 아플 것 같잖아요. 같이 하면 되는데 같이 하기 싫고, 일단 나는 같이 할 생각은 없어. 근데 제가 정말 저렇게 해갖고 안 될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되면 와, 너무 억울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 갖고, 야, 포기하면 편해, 하지 마 이렇게 지금. 사실 이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뭐 그렇게까지 너 아둥바둥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더 잘 살겠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자가용 비행기 꼭 타고 다녀야 되겠냐. 이렇게.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군가가 뭔가 잘 된다고 하는 거, 평범하게 나와 같이 있던 사람이 뭔가 다른 단계로 올라가서 다른 삶을 사는 거를 되게 시샘을 하는 경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거절을 하는 거죠. 그거를 견뎌내셔야 돼요. 그래서 꿈이 작으면 여기 첫 번째, 여기서 되게 아메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한 70%, 80%는 여기서 이제 쏙 빠져갖고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일관성에 관련되는 것도 있고 뭐 믿음도 필요로 하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꿈이 완전히 이렇게 크면요, 그런데 안 빠져요. 꿈이 크다는 거는 뭐 내가 30평대 아파트에 사는데 60평대에 사니까 60평대 아파트 꿈이 더 크다, 이게 아니에요. 크기를 얘기하는 게 간절함의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하에 햇볕도 잘 안 들어오고 이러는데 몸이 아픈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 그런데 한 20평대 되는 아파트쯤 해도 잘 들어오고 환기도 잘 되는 그 집으로 좀 가고 싶어. 그럼 평수는 60평이 크고 20평이 작지만 누가 꿈이 더 간절할까요? 그럼 20평대 아파트로 그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자 하는 그 꿈이 더 간절하니 그 사람이 더 큰 꿈이에요. 그래서 꿈은 사이즈가 아니고 간절함이다. 그럼 꿈이 이렇게 크면요, 이런 데 안 빠지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일관성 같은 데서 내가 약간의 뭔가 딜레마가 올 때도 다 지나가서 꿈을 이룬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냥 이제 꿈 이러면 사람들이 꿈 얘기 막 식상할 정도로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꿈하고 그냥 꿈하고 살짝 구분을 해보면 진짜 꿈은 꼭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꿈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되면 좋은 거. 이거는 다 가지고 있지. 되면 좋은 걸 안 바라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사는데, 진짜 꿈은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그래서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진짜 꿈은 없어지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냥 꿈은 있으면 힘든 거라고 얘기해요. 그게 막연한 바람은 차라리 그게 막 잘 안 돼 그러면 어, 내가 괜히 그거 막 꿈을 꿔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막그 아메이 미팅도 나와야 되고 아메이 괜히 막 사람들 만나면 또 뭔가 내가 언제 아메이 얘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나 자신도 너무 싫고, 그러니까 그놈의 아메이를 괜히 해갖고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럼 진짜 꿈이 아닌 거예요. 진짜 꿈은 그거를 근데 못하게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해. 근데 걔가 막 연습 시간, 막 막차 때까지 연습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게 걔가 힘들까요? 그 꿈이 분명하면 그거를 막 지방에서 혼자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갖고 연습장 지하철 타고 가갖고 하고 막차 전에 불이 나게 이런 일들을 해요. 왜? 그건 진짜 꿈이니까 걔가. 그래서 근데 어느 날 걔한테 하지 마, 이제.
그러면 진짜 걔가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너무 힘들어 할 거예요. 못하게 하면. 없어지면 힘든 거예요. 내가 정말 그냥 간절한 꿈이 있었는데 내가 아메이를 못하게 됐어. 저는 가끔 이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의적으로 안 할 일은 아닌데, 뭐 어떤 일이 있어갖고 어쨌든 못하게 됐어. 그러면, 어, 너무 싫던데요?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사람들이 저런 꿈을 한 번쯤 품었다가도 그냥 이러는 게 꿈이 없다고 쉽게 단정 지어 버리는 편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아유, 무슨 크루즈를 타야 돼? 한강에서 유람선 타도 좋던데? 이제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예.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애써 이제 자기 논리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는 거죠. 그리고 진짜 꿈은 힘들어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그냥 꿈 정도면 힘들면 이제 핑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꿈은 결정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 이거 또 해야 돼. 뭔가 또 미팅을 나가야 돼.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가짜 꿈을 가지고 있으면 불만의 기준. 아, 또 뭐 이걸 또 해야 돼. 또 뭐 책 읽어야 돼. 또 뭐 그렇게 해갖고 뭐 인증샷 올려야 돼. 뭐 미팅 또 나가야 돼. 불만이잖아요. 그런 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나 아직 진짜 꿈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꿈을 하면 그걸 하기 위한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게 되고요. 운을 바라는 거죠.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렇게 해갖고 막 소비자가 막 연락 오면 좋겠는데. 더 큰 우리가 운을 바라는 건 복권이죠. 복권 판매량은 계속 올라간대요, 지금. 왜? 그게 삶이 힘들어지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복권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복권 판매량이 엄청 올라가고 있대요. 운을 바라는 거죠. 뭐 그거라도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전 국민의 신경 안정제라고 그러는데 그거라도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더 험한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세상에. 그거라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뭐 운 좋으면 되겠죠. 근데 꿈이 이제 없죠. 그러니까 대개공은 나 그런 거 뭐지?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예전에 꿈이 있었죠. 그러니까 서랍을 열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가만히 어떻게 살고 싶었는지, 뭐가 되고 싶었는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지금 먼지를 털고 기름을 주고 불길을 지펴서 다시 온기를 돌게 하라는 거죠. 회복시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조차 없이 살았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조차 없이 살았으면 꿈을 배워야 돼요. 왜?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무난하게 잘 살기 위해서라도 꿈이 있어야 되더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꿈을 배우는 건 뭐냐 그러면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죠. 배우려고 하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고 꿈을 이루는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꿈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꿈을 배우죠. 내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맨날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옛날 얘기나 하고 있고 그냥 뭐 현재 불만이나 얘기하고 있고 뭐 어떠니 저쩌니 얘기하고 있고 뭐 연예인 얘기나 하고 있고 드라마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꿈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것에는 꿈이 없어. 그 사람들은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꿈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미래를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 저는 아메이가 좋았던 게 그거예요. 여기 나오면 내가 회사 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여기서 강의 들으면 확 풀렸어요. 비전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이런 희망이 있다라는 걸 희망을 계속 들으니까. 그래서 이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좋았죠. 그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꿈을 어떻게 정리하고 꿈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드는지를 배우게 된 거죠. 그마저도 뭐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꿈 만드는 방법은 안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꿈이 없다는 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꿈 그런 거 없어. 한계를 스스로 정해버린 거래요. 그러니까 한계를 지워버리면 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꿈은 이렇게 원하는 만큼의 뭐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한계를 지우는 방법. 원하는 만큼의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돈, 시간, 사람, 재능, 뭐 정보 이런 것들 원하는 거잖아요. 저거 원하는 만큼 가지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것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왜 가정을 못하냐 그러면 이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건데 5년 뒤, 10년 뒤를.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돈, 능력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해야지 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꿈을 못 가지는 건 돈,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자꾸 있기 때문에 꿈을 못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없다, 이게 이런 것들이 제한이 없어. 그래서 다 가지고 있어. 그러면 뭘 갖고 싶은지. 돈이 없어서 그걸 못 갖겠다가 아니고 다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니까 꿈인데. 그러니까 뭘 갖고 싶은지.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 그냥 이 외에도 많죠. 기본적으로 저런 것들을 적어 보면요. 아, 그게 나의 꿈인 거지. 그래서 요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요게 꿈이에요. 그러면 이 꿈이 간절하면 여기 돈을 벌어야 되고요. 시간의 자유를 가져야 되고, 사람들과 더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정보를 어느 곳에서 받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간절해지면 이쪽 걸 채운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쪽을 꿈이라고 보통 하고 살잖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이 왜 많아야 되는데? 그냥 돈이 많았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데 그게 꿈처럼 느껴지니까 좀 가다가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는 거죠. 이게 진짜 간절해지면요. 그걸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을 더 벌려고 하고요. 수입을 더 늘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은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갖고 싶은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런 게 여유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도심지와 경계가 되는 곳에 약간 전원과 도심지가 이렇게 만나는 곳에 한 2층짜리 주택이 아니라 이런 오피스를 하나 가지고요. 1층은 카페 같은 거 하고 2층은 강의장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같이 꿈도 얘기하고 커피도 마시고 2층에서 우리가 꿈 나누는 이런 강의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거를 갖고 싶어요. 가질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거, 요즘 이제 내년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 파리 올림픽이죠. 그럴 때 되면 그런 곳에 이제 여행을 다니면서 저는 운동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가서 우리 팀 응원도 하고 그 지역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돼요. 올림픽하고 월드컵이 4년 주기로 열리지만 사이사이 열리니까 2년에 한 번 그런 여행을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여행지를 고민 안 해도 되는 거는 얘들이 돌아가면서 알아서 돌아가면서 열리잖아요. 내가 어디를 갈까 계획을 안 짜도 돼. 아, 여기 열리는 거라면 거기를 가면 되는 거죠. 걔들이 계획을 짜주고 나는 거기 가서 그냥 그곳에 가면 되는 거. 그렇게 살 거예요. 되고 싶은 거. 제 꿈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해결사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좀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일단 정말 여유가 있으면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고, 가장 바라는 거는 제가 아메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돼서 아메이 막 이렇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제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성공시켜 줄 수만 있는 능력이 정말 막 이렇게 가득하다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아, 누구 성공하고 싶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와, 막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만 하면.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제 꿈이에요. 마지막 꿈. 그런 꿈을, 그럼 제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돈도 더 많아야 되고요. 시간적으로 제가 더 어떤 그런 긴밀한 걸 잘 갖춰야 되고, 주변에 그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제가 더 재능도 좀 늘어나야 되잖아요. 정보도 더 많이,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거거든요. 그 지금도 충분해 이러면 안 해요. 이쪽 거. 이 정도 뭐 충분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 꿈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더 간절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적어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꿈은 꿈이 아니에요. 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 적어야 돼. 그래서 100가지 꿈이라는 거, 100가지 꿈 리스트 적어보고요. 시각화하면 더 선명해지죠. 그리고 추가 계속 하고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꿈이 이루어졌을 때를 상상하고, 뭔가 좀 답답할 때는 그 꿈이 이루어진 그 모습을 계속 상상하는 거. 제가 많이 했던 거. 그리고 이루어지는 상상하고 여기 나오죠. 상상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을 가불하지는 말자. 가불이라는 게 땡겨서 쓰는 거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들을 엄청 많이 하고 살아요,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드림빌딩이 좋다는 거죠. 내가 꿈을 계속 이렇게 뭔가 더 구체화하고 더 크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걱정 가불하는 현대인들 막 그 자기가 비를 뿌리면서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거예요, 저게.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일어나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뭐 아메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막 그래갖고 나를 뭐 완전히 막 연락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걱정. 저는 제가 아메이를 하면서 제일 걱정됐던 게 그 부분인데 시간 지나고 나서 제가 아메이 하는 것 때문에 저하고 관계가 이상해진 단 한 건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게 그렇게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에요. 그리고 그냥 기본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상상. 그래서 와, 이건 뒤에가 보이지도 않네요. 인생은, 근데 제가 내용은 알겠죠? 인생은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것에 의해 결정돼요. 내가 뭘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느냐. 왜냐면 걱정, 근심을 많이 하고 염려를 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꿈을 생각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자유를 생각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인가? 꿈, 희망, 걱정, 불안 중에 나는 주로 뭘 생각해요? 그게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시크릿이라는 그 원리에도 나오잖아요. 계속 그걸 불러들인대요. 이게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나는 오늘도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럼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외치는 게 있어요. 어,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일을 저는 그런 걸 해내요. 그러니까 아메이 때문에 그렇게 좀 바뀐 거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외치고 그래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죠. 들어올 때마다 꿈과 희망으로 그걸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훈련을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고 대대로 그게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들어올 때 그냥 좋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예요. 꿈에 눈이 멀면 과정의 어려움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비어고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술을 많이 마시면 이성이 여자도 예뻐 보이고 남자도 엄청 잘생겨 보인대요. 그래서 저 비어고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그놈의 술 때문에 내가 그때 그냥 넘어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술을 먹으면 뭘 쓰는 거야. 실제로 저기 이제 보면 술병을 통해서 보는 모습과 진짜 모습이 다르죠. 이게 비어 고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술을 먹고 하는 판단 이런 거. 그래서 소개팅 나가갖고 첫 번째는 술을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중에 가면 되게 마음에 들어진대요. 그러니까 술 때문에. 그게 비어 고글 효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드림고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꿈 안경을 딱 쓰면 그다음에 과정에 지금 어려움, 뭐 주변의 거절 이런 게 하찮게 보여요. 저는 그 느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꿈이 분명하니까 주변에서 뭐 반대하고 뭐 무슨 뭐 나중에 비난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우습게 보이던데요. 이게 뭐 정말 다 그냥 그런 것도 다 좋게 보여 나중에. 그래 나를 뭐 동기부여 시키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꿈 넘어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계속 성공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막 저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막 어마어마한 상상도 못하는 성공을 한 사람들이 또 다음 뭔가 꿈을 향해서 또 도전하고 뭐 이러는 거죠. 뭐 그런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는 충족이 될 수 있지만 꿈은 결코 충족이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만 놓고 살면 뭔가 어느 정도 되면 더 이상 안 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그래도 나이가 제법 있으니까 주변에 필요한 만큼을 채운 제 친구들도 많아요. 그게 돈이라고 보면 기준을 그렇게 이제 평범하게 생각하기. 돈 자기가 뭐 평생 쓸 만큼 번 친구들 있어요. 어. 그럼 그 필요한 만큼은 충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뭔가가 없어. 그 다음을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오는 그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지금. 그래서 돈 충분히 벌고 그래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었던 걸 한다고 캠핑카 사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한 2년 그러더라고요. 캠핑카도 팔고 지금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 뭔가 목적이 없어. 뭐 물론 그것도 그 삶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그 나이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채우지 말고 계속 이렇게 꿈을 자극을 해야 돼.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고 그래야 사람이 에너지도 안 떨어지고 역동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특히 이제 뭐 아메이로 한정지어서 보면 아메이에서 성공한 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놈의 꿈에 보이는 거죠. 그게 필요는 웬만한 정도 되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정도의 필요는 충족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꿈이 계속 생기고 꿈이 더 커지기 때문에 꿈은 결코 충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꿈은 사실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은 언제나 그렇게 나를 이렇게 동기부여시키고 그런 에너지 엔진 역할을 해. 근데 결국은 거기서 도망가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이죠. 그냥 뭐 길을 모르면 물어보면 되고요. 헤매면 어, 좀 다시 방황 좀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근데 목적지가 없는 거는 제일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길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꿈의 위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뭐 늦었어 지금도 그런 얘기 엄청 하는데 제 친구들한테 제가 아메 얘기하면요 저를 이제 다 아니까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제가 딱 20년 전쯤이네요. 그때 했어야지.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 그때가 제일 좋았어. 맞아. 그때 했었으면 너무 좋았어. 근데 그때 못했잖아.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야. 지금이라도 하면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엄청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니까 50대
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뒤에 얘기하려니까 약간 슬퍼져서.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지금 해도 너무 좋은 때죠. 너무 좋은 때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때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해도 돼. 근데 또,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너 10년 지나면 10년 전에 오늘을 이제 또 떠올리면서 그때였다. 그때라도 내가 한 그루 심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 100% 한다 그러는데,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도 안 움직여. 태도의 문제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꿈을 꿔요. 그게 뭐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다 다 내려놓고요. 그러면 일단 그 꿈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거라는 거죠. 뭐 엉망진창이네요. 어쨌든 목표예요, 목표. 음. 꿈을 꿨어. 근데 꿈을 꾸고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결과는 목표를 가지느냐 안 가지냐에 의해서 확실히 차이 나요. 그래서 꿈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꿈을 현실로 만드는 최고의 기술이 목표를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목표는 뭐냐 그러면 꿈에다가 기간을 설정하는 거죠. 아, 내가 이게 되고 싶어. 언제까지? 어, 내가 아메이로 얘기하면 에메랄드가 되고 싶어. 언제까지? 그냥 에메랄드가 되고 싶어. 이건 나의 그냥 꿈이라고 봐요. 그 꿈은 아닌데 이해하기 쉽게 그 꿈이라고 보면 그냥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언제까지 라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에서 성공으로 이루기까지 가는데 꿈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방향을 정하고 시작을 하게 해요.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꿈이 있으니까 오케이 한번 해보겠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목표는 뭐냐 하면 속도를 결정하고 마무리를 짓게 해줘요. 그럼 내가 강릉을 가기로 했어. 방향이야. 그래서 출발했어. 그러면 이제 몇 킬로로 달릴 것이냐. 이건 목표예요. 내가 3시간 안에 도착을 해야 돼. 그러면 최소한 120킬로 정도는 달려야 돼요. 그 내가 뭐 오늘 중으로만 도착하면 돼. 이런 태도예요. 그러면 뭐 시속 한 100킬로, 80킬로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간에 가도. 그러면 2시간 만에 가야 돼. 그러면 휴게소도 들리면 안 돼. 왜? 휴게소 들리면 2시간 안에 못 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휴게소도 안 들리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 목표는 그런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해. 근데 뭐 오늘 중으로만 도착하면 중간에 휴게소마다 들러서 뭐 감자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호두과자도 먹고 그러면서 천천히 가도 돼. 결국 강릉에 도착했어. 누가 먼저 도착했냐? 이렇게 보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도착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꿈의 실현을 빠르게 해준다라는 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뭘 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목표의식이 왜 필요하냐면 안 할 거면 모르는데 어차피 할 거라고 내가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과와 달라진다는 거죠. 행동을 다 O로 했어. 똑같이 행동을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이 목표의식이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한 1 정도 있어. 있는 둥 마는 둥 해. 그리고 목표의식이 3 정도 되고 목표의식이 5 정도 돼. 여기에서 결과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5, 15, 25. 5배 정도 차이가 난다. 이거는 뭐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한 건데 어쨌든 저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5를 안 하고 저 사람이 그냥 목표의식이 1 있는 사람이 1만큼 행동을 했어. 그런데 결과가 작았어. 그러면 내가 작게 했으니까 결과가 이만큼 나왔다고 받아들이는데 대개 경우는 행동은 똑같이 하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것에서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를 내가 똑같이 했는데 나만 안 되나 봐라는 생각을 저기서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나도 똑같이 미팅 나오고 똑같이 책 읽고 뭐 제품에 대해서도 너무 좋아하고 사람 만날 때마다 아메이 얘기하는데 나는 왜 다이아몬드가 안 될까? 그러니까 나는 한계가 다이아몬드가 안 되는 건가? 그냥 에메랄드까지인가? 에메랄드는 뭐 된 다음에 느낀 또 감정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알았죠. 내가 상황이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니까 다이아몬드라는 목표가 구체화가 안 됐던 거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결과가 항상 거기였어. 그래서 제가 펑션을 볼 때마다 외쳤던 게 내년에는 다이아몬드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몇 년 동안 계속 그랬었죠.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목표가 확실하게 딱 되니까 행동량은 거의 비슷해요. 어차피 그게 나한테는 이미 몸에 배서 미팅 나올 만큼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5로 나오던 결과가
한 50좀 나온 거예요. 뭐, 그 한 해에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 핀을 간 거죠. 그러니까 2배 이상 성과가 나오면서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거면 모르는데 기왕 할 거면 목표를 가지고 하자. 그래서 꿈을 먼저 가지면 꿈이 나를 만든다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목표를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목표를 만들면 목표가 나를 관리하기 시작해요. 목표가 분명한데 오늘 피곤하다고 집에서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보니까. 힘들어도 어제는 너무 늦게 들어와서 오늘 조금 오전에는 그냥 좀 약간 재충전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침이 딱 됐는데 눈이 딱 떠져. 왜?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 피곤한데 또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냥 목표의 노예가 된 거야. 그렇게 만들면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스트레스도 주고 부담도 엄청 주고 목표가 막 가지는 그 중압감이 엄청 커. 목표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건 분명한데 근데 결국은 그 목표 때문에 사람을 성공하게 해요. 어. 술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프고 죽지만 또 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연인이 된다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목표가 나한테 주는 그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엉망진창. 결단이에요, 결단. 그래서 내가 목표까지 가졌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날 이때까지는 뭐가 돼야 돼. 그리고 올해는 내가 분명한 목표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단. 결단이라는 게 뭐냐.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의 절반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요. 안 보이는 부분이. 저 뒤에 저 사람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됐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요. 내가 그걸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야 진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꿈은 나를 결단하게 해요. 그래서 이 표현이 이게 맞는데, 결단해야지 하는 거는 힘들어요. 결단이 돼야지 돼야 돼요. 똑같은 결단인데 나는 결단했어가 아니라 나는 결단이 되네? 결단이 됐어가 맞는 거거든요. 진짜 목표가 들어온 사람은 목표를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지. 막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그거 잠깐 내려놓고 그걸 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상황이 만들어져 버려. 결단해야지. 그게 아니고 결단이 됐네. 결단이 되네. 그런 마음을 안 먹었는데 그거 자연히 그걸 내가 그냥 안 하게 되고 그걸 자연히 포기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진짜 목표가 들어왔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는 것보다 결단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진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단이 되게 만드는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배워야죠. 그러면 결단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결정 그 다음 얘기라는 거죠. 근데 우리 대개의 사람들은 결단하면 뭐 결정을 좀 아주 굳게 하고 결정을 강력하게 하는 게 결단이다. 뭐 사전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긴 해요. 내가 좀 단단하게 뭐 결정을 한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어. 근데 사실 결단은 결정 그 다음이라는 거죠. 그 결정 그 다음 결단이에요. 결단과 결정은 뭐가 다르냐라면 결정은 뭘 할 것을 정하는 거고요. 결단은 안 할 것을 정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은 무엇을 할 것인가. 남의 아메이를 할 것이다. 이거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결정이에요. 아메이를 한번 해볼 거야. 그는 결정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라면 그럼 난 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것 중에 뭔가를 비워내고 아메이를 거기다 넣어야 되잖아요. 시간이 됐던, 에너지가 됐던, 나의 열정이 됐던, 그걸 늘 뭔가 공간을 만들려고 하면 하지 않을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한번 해보지 뭐. 결정은 쉽게 해요. 이게
뭐 다른 다단계처럼 물건을 얼마 사야 되고 뭐 무슨 대리점을 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또 사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그래도 뭐 점포라도 하나 뭐 새라도 임대를 해야 되고 뭐라도 해야 되고 뭐 이렇다고 하면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거는 제대로만 알면 결정은 금방 해보지 뭐. 결정했잖아요.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그 다음에 결단을 잘 못해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잘 선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자꾸 그렇게 나를 좀 하지 않아야 되고 결정을 자꾸 이렇게 프레스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는 결단이 필요한 순간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유지해 오던 거를 유지해야 될 것이 있고, 이거는 이제 당분간은 그만해야 되는 거. 저도 그런 게 많았었어요.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 정말 바쁘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일하느라고 정말 정신없이 바빴고요. 일이 좀 이렇게 없을 때 약간 시간적으로 일에 관련되는 부분 말고 여유가 좀 있을 때는 노느라고 또 바빴었고. 30대 중반이었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좋았겠어요. 그 집에 12시 전에 들어가 본 적이 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일하느라고 그 시간까지 있었던 적 말고, 일이 없으면 노느라고 12시 전에 또 절대 안 들어가죠. 주말에 집에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항상 어디 가서 제가 뭐 콘도 잡아놓고 친구들 부르고 어디 예약해놓고 뭐 하고 이런 거를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렇게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시도 뭔가 한가해 이런 느낌이 없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메이를 하기 위해서는. 저녁 때 일이 없으면 나와서 아메이 미팅을 나와야 되고, 주말에 놀러 가던 거 하지 말고 이곳에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뭘 버리고 뭘 지킬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단한 일이 생겼다는 것은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그 사인이래요. 내가 계속 뭔가 자꾸 그런 거를 또 결정하게 되고, 또 그 자꾸 뭔가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상황이 나한테 계속, 지금 예전에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더 그게 느낌이 좀 강해져. 그러면 뭔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신호가 왔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결단인데, 결단에 관련되는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그러면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뭘 버리고 뭘 지킬 것인지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주에 그게 이어지는 시간에 이어서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이게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막 머리 터질 것 같죠. 뭘 버리고 뭘 지켜야 되지? 이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뭐,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동안 저걸 잘 고민을 했었죠. 여기 나와서 다 배웠어요. 그러면, 간단하네.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놓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인생이 가겠냐는 거죠. 절대 그렇게 못 가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는데 내가 원하는 인생을 과연 살 수 있을까요? 결국은 다른 사람이 목적하는 대로 그렇게 살게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다 버리고 나서 어느 순간 딱 되면 내 친구들이 회사에서 모든 걸 다 바치고 나서 마지막에 결국은 약간 배신감을 느끼면서 토로하듯이 얘기하는 게 그건 거죠. 나는 나를 위해서 산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냥 월급이나 받았지. 그리고 그것이 월급이 잘 올라가서 뭐 나중에 퇴직금도 좀 많이 받고 뭐 무슨 사주도 좀 받고 이런 애들은 또 괜찮아. 대개 그 한 10%를 빼고 나머지는요, 그냥 월급만 받고 끝난 거야. 그 회사에서도 일찍 출근해 그러면 일찍 출근했고, 주말에도 출근해 그러면 주말에도 출근했고, 너 이렇게 해 그러면 회사가 시키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럼 그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겠냐는 거죠. 안 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정하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걸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은 그때라는 말도 많이 하고 지금이라는 말도 많이 해요. 그때. 사람들은 말하죠. 그때 내가 그걸 참았어야 되는데,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좀 알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걸 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 엄청 하죠.
그때라는 얘기. 아쉽죠? 그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잖아요. 그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훗날에는 지금이 바로 그때가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10년 후에는요. 오늘 지금 얘기하는 이 지금이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라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보내면서 자꾸 그때만 찾는 사람들의 그거는 기회를 안 줘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3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5년 전으로만 돌아가면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라는 거죠. 지금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삶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거지. 지금 내가 몇 살이냐, 지금이 언제냐. 그럼 내가 지금 아메이를 옆에서 뭐 하는 걸 본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 특히 아메이 안에서 내가 아메이 한 기간이 얼마냐?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메이가 지금 아주 좋은 또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서 그때를 돌아볼 때는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결정, 2023년 9월, 2024 회계연도가 들어갈 때 그날의 나의 결정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그때를 좋은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는 오늘 그 출발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시스템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주 꼭 해주시고, 완주만 잘 하시면 같이 들어올 사람이 반드시 생기더라. 그거는 시스템의 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미팅을 계속 이제 앞으로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